안녕하세요. 미술사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입니다. 2교시, 3교시 땡땡땡. 오늘 서양미술사 수업 2교시에는 평소 관심 있었던 미술의 양식을 찾아서 조사하는 시간을 가지기 전에 조사할 건데 그 전에 여러분들 2학년, 1학년, 2학년 때 혹은 중학교 때 배웠던 미술사를 한번 훑어보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한번 기억해 보면서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는 방향으로 할게요. 선생님이 그리고 아직 동영상 편집 기능이나 여러 가지가 미흡하다 보니까 조금 노력은 많이 했어요. 정말 피땀 흘려서 했지만 뭐 설민석 강의나 TV처럼은 화면이 팍팍 뜨는 그런 건 선생님 잘 못해요.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미술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그냥 듣고 흘려서 이게 기억이 안 날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책을 하나 준비하시고 한글이나 한쇼 그림 파일로 작성해도 괜찮아요. 이 과제는. 그래서 여러분들 공책이랑 필기도구를 꼭 준비하고 미술사 시간에 임해주기를 바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조금 필기하면서 듣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 미술사는 일단 입시랑 그 회사 입사할 때 면접에서도 가끔 등장해요. 이게 상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나도 알아야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쩌면 친구들이 가장 공부하고 싶은데 귀찮기도 하고 어려운 부분, 재밌지만 이거 좀 그래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서양 미술사예요.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그랬거든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존경하는 화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되게 멋있어 보였었어요, 선생님은. 왜냐하면 나는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미술 사조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좀 기본적으로 조사를 하고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죠? 선생님 잘해 들렸습니다. 이후에 선생님이 취합하여 다음 수업에 반영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실하게 수업에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시대별 미술사조 한번 훑어볼게요. 중학교 때부터 했던 건데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사시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신석기와 구석기의 미술들을 말하죠. 그래서 이때는 기원을 위한 미술, 그런 거 있잖아요. 물소를 많이 잡게 해주세요. 그래서 물소를 5마리를 동굴에다가 벽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원래 들어가가지고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걸 그림으로 그리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날 물소를 4마리 잡으면 그 그림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고대 미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의 신전과 그리고 신의 모습, 그리고 로마 시대 때 그 신의 모습을 닮은 왕의 초상 조각, 이런 것들을 고대 미술이라고 하죠. 그리스와 로마는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른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수업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중세 미술은 이후에 종교 미술로 중세 미술은 종교 미술이라고도 하죠. 그 로마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흑사병 같은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교를 믿기 시작하고 두려움을 갖게 되면서 종교 미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으니까 교회를 꾸미는 미술이었죠. 사람들에게 성서의 내용을 글씨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림으로 전달하기 위해 생긴 게 종교 미술이에요. 중세 미술은 굉장히 길게 이어져서 1000년을 갑니다. 그것도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세가 끝나고 사람들이 종교에서 부패한 성직자들에게 상처받았나 봐요. 그래서 근대미술, 다시 사람을 다 중요하게 생각하자. 옛날에 그리스가 그랬지 않니? 그리스의 미술로 돌아가자.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미술, 르네상스. 다시 본질로 회귀하자. 우리는 인간이 더 중요하다. 라고 생긴 르네상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르네상스 3대 화가 알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렘브란트라든지 벨라스케스 이런 사람들은 바로크와 로코크 작품들. 바로크와 로코크는 르네상스보다 조금 더 화려하다. 그거보다 조금 과장됐다라고 해서 바로크, 로코코, 일그러진 진주. 그냥 진주 아니고 일그러졌다고 해서 그냥 진주가 르네상스라면 바로크와 로코코는 그걸 너무 과장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9세기에 가면은
이렇게 바로크와 로코코에서 왕족들이 너무 사치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네들 이때까지 너네들 다 해먹었지? 이제 나한테 돌려줘.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 거야. 이러면서 아주 시민혁명 이런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혁명을 지켜본 화가들이 혁명의 모습을 신화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린 것들. 들라크루아의 사람들 이끄는 자유의 여신 있죠? 그 그림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이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연주의, 밀레, 자연주의라고도 하고 바로비종파라고도 하는데 그 자연주의 밀레가 등장합니다. 사실주의, 꾸르베시 안녕하세요. 도미에의 3등 열차.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기억날까요? 인상주의는 마네모네 드가, 그렇죠? 그리고 신인상주의 여러분 알고 있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쇠라의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 오후 전몇법 기억나나요? 그리고 후기 인상주의는 고갱 또 누가 있을까요? 예, 그런 사람들이에요. 후기 인상주의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상을 그림으로 어느 정도는 사실적으로 그리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근대 미술이에요. 이 사람들 사진계 발명으로 더 이상 재현 똑같이 그리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화가들이 어떤 기술자에서 다시 기술자의 역할, 똑같이 그리는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자아를 표현할 수 있는, 자기 생각을 노출하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역할, 사진계 발명, 산업혁명 이런 것들 때문에 생겨나자 현대미술이 발달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 인상주의에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런 작가의 개성찾기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들이 20세기 초에 더 많이 발전을 해요. 그래서 야수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빨간색 방을 그린 야수파의 마티스 알고 있나요? 그리고 표현주의도 있을 것이고 입체주의, 여러분들 알고 있는 입체주의, 피카소와 브라크, 그리고 미래주의는 발라라고 해서 왜 움직이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했을 거예요. 나중에 책을 보여주면 알 텐데 설명해줘도 기억할까요? 에꼴드 파리에서 활동했던 작가들, 그리고 파리 화단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다다이즘 화가 중에서 알고 있는 화가 아니죠. 변기 갖다 넣은 사람, 뒤샹. 초현실주의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현실을 거부한다. 나는 현실보다 그 이상, 나의 꿈 세계를 표현할 거야 했던 사람. 구체적으로 달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마그리트, 그리고 여러분들 여자 화가로서 수술을 하고 나서 아주 그런 자기 인생을 그림으로 그린 사람, 프리다 칼로, 그런 사람이 있고요. 추상미술, 칸딘스키 몬드리안, 바우하우스, 추상조각, 데스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바우하우스는 나중에 꼭 짚어주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디자인을 공부하는 친구들은 바우하우스를 꼭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20세기 후반에는 추상표현주의, 잭슨 폴록이 물감을 뿌리죠. 더 이상 표현에서의 형태감은 필요 없다. 나의 느낌, 점선면, 그게 중요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앵포르멜 비슷한 맥락이에요. 팝아트 하면은 마릴린 먼로의 모습을 여러 가지 색깔로 찍어서 표현한 파나의 기법을 썼던 앤디 워홀이 있습니다. 미술에 끌어들여서 미술도 대중화될 수 있다. 더 이렇게 너무 비싸고 은밀한 갤러리에서 보는 것만이 미술이 아니다. 좀 대중화시키자 했던 사람이에요. 미니멀 아트, 극사실 똑같이 그리는 거, 개념미술, 대지미술, 비디오 아트, 설치미술 이런 것들, 신표현주의, 다원주의 여러 가지 미술이 20세기 현대미술을 좌우했던 미술들. 선생님이 빨리 짚어봤는데 여러분들 기억이 나나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마지막 우리 3학년 때에는 미술사에 대해서 조금 더 정교하게 짚어볼게요.